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골목마다 겨울 냄새가 스며 있었고 먼지 섞인 공기 속에는 호떡 굽는 연기와 나무 장작 타는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혼자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햇살은 골목 벽돌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작은 발자국 소리가 제 귀에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작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손자가 작은 호떡판 앞에 서서 호떡을 굽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떨림과 긴장이 서려 있었고 두 손은 모자를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곁에서 호떡을 굽고 계셨지만 손은 떨리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몇 명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첫걸음부터 위협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들의 존재는 골목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야, 여기 장사 금지야. 당장 치워라, 알겠어? 손자는 깜짝 놀라 움찔했고 할머니는 호떡판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골목에서 악명을 떨치던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상인들은 한 발 물러서곤 했죠. 숨이 막히는 순간 제 몸속에서 이상한 긴장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특전사 출신, 여군 대위 출신입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을 쌓아왔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손자와 할머니를 보면 결심이 서더군요. 오늘은 반드시 절대 다치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골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발소리, 호떡 연기, 그리고 차가운 겨울 공기까지 모두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손자는 작은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며 떨고 있었고 할머니는 호떡판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숨죽이고 계셨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킨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깡패들은 제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여자 하나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그들의 비웃음을 보며 저는 마음속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오늘 이 골목에서 이 손자와 할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요. 주변을 살피자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죠. 호떡 굽는 연기, 차가운 공기, 깡패들의 위협적인 눈빛이 혼합되어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손자는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은 단순히 싸우겠다가 아니라 지키겠다로 바뀌었죠. 제 몸속에서는 훈련에서 익힌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다가오며 발걸음을 늦추고 저를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리했고 공격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골목 전체가 숨죽인 채 마치 전쟁 직전의 순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들을 막는다.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깡패들은 다가오면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이미 마음속에서 전투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과 다리 근육이 긴장하며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골목 전체가 숨죽인 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계속 저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판을 붙잡은 채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한층 더 강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지켜야 한다. 오늘 반드시. 깡패들 중 한 명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본능적으로 몸을 준비했습니다. 골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그 순간 주변의 작은 디테일까지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조각, 벽돌 틈새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 호떡 굽는 연기의 연기결까지 모두 긴장감을 증폭시켰죠. 저는 손자의 두려움, 할머니의 떨림, 깡패들의 위협을 한 번에 느끼며 심장 박동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제 몸은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육 하나하나가 긴장하며 반응을 기다렸고 눈빛은 차갑게 깡패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그림자와 조명, 그리고 바람까지 모두 제가 전투를 준비하는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해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손자는 계속 떨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호떡판 뒤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깡패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골목 안의 긴장감, 손자의 두려움, 할머니의 떨림, 그리고 저의 결심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극도의 순간을 만들고 있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골목에서 일어날 일,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저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지킨다.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골목 모퉁이에서 깡패 한 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자를 향해 걸어가며 위협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두근거렸고 몸속의 모든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골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실전에 투입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경고를 무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손자는 겁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판을 꼭 붙잡았습니다. 골목 전체가 정적에 잠긴 듯한 순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몸을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손자에게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이용해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몸은 벽돌 바닥에 충돌하며 소리가 났지만 저는 즉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지만 몸을 돌려 그의 움직임을 막고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골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호떡 굽는 연기와 겨울 공기가 뒤섞이며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운 긴장감이 돌았죠. 손자는 떨리는 몸을 붙잡고 저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호떡판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죽이고 계셨습니다. 깡패들은 처음 제 반격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달려들었고 저는 신속하게 움직이며 한 명씩 제압했습니다. 팔, 다리, 몸 전체를 활용한 제 움직임은 훈련에서 익힌 그대로였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과 보호를 위한 필사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손자는 제 행동을 지켜보며 점점 안도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떨리는 손을 붙잡은 채 제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숨을 고르셨죠. 두 번째 충돌에서 깡패 중 한 명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회피하며 그의 공격을 흘려버렸고 동시에 그의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깡패는 제 옆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정확하게 팔과 발을 활용해 그의 움직임을 차단했습니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벽돌 골목, 호떡 연기, 겨울바람, 날리는 낙엽과 쓰레기 조각까지 모든 것이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었죠. 제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를 향한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며 깡패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골목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떨었지만 제 모습에서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안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깡패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먼저 후퇴하고 다른 한 명은 주춤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 공격을 이어가며 마지막 제압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움직이며 한 명씩 넘어뜨리고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했죠. 골목 안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깡패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골목 끝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손자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손자와 할머니는 조금씩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다치지 않으셨으니까요. 골목 안이 잠시 조용해진 듯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깡패들은 잠시 후 물러났다가 다시 집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호떡 굽는 연기가 골목 안에 서서히 퍼지면서 긴장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여전히 호떡판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벽을 따라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돌 틈새로 지나가는 바람, 낙엽 위로 남겨진 발자국, 골목 끝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까지 모든 것이 주의 대상이었죠. 단순히 힘으로 깡패들을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후 깡패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야, 저 여자 하나 때문에 골치 아픈 애 다시 모여서 정리하자. 그들은 이전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협공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긴장하면서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손자와 할머니 보호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골목 한쪽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손자는 아직 떨며 제 손을 잡았고 할머니는 호떡판을 꼭 붙잡은 채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주변을 계속 살폈죠. 그리고 깡패들이 골목 중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몸을 낮추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했지만 숫자가 많아 위협적이었죠. 첫 번째 충돌에서 이미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 끝쪽으로 이동하며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한쪽에는 쓰러진 깡패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저와 손자, 할머니가 있죠. 깡패들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빠르게 움직여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벽과 바닥, 좁은 골목 구조를 활용하여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오면 벽을 활용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다른 남자가 접근하면 발차기와 팔 기술을 혼합해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한편의 액션 영화처럼 변했고 호떡 연기와 겨울 공기, 벽돌 벽과 쓰레기 조각이 배경 효과처럼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처음보다 조금 더 안심한 듯 했지만 여전히 긴장과 공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행동을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호떡판에 붙잡은 채 제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깡패들의 공격은 점점 조직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협공을 시도했지만 저는 그들의 공격 패턴을 빠르게 읽고 대응했습니다. 한 명이 돌진하면 다른 한 명은 제 뒤를 노렸지만 저는 빠른 회피와 제압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두 사람을 동시에 차단했습니다. 골목 안의 작은 요소들도 전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낙엽과 작은 돌, 호떡판 주변의 공간까지 계산하며 깡패들의 움직임을 제어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제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몸은 최적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한 깡패가 갑자기 저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벽 뒤로 숨는 척했지만 저는 바로 알아차리고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그의 균형이 무너지자 나머지 깡패들도 당황하며 잠시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한 명씩 정확하게 제압하며 다시 골목을 장악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이제 조금 더 안도하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한쪽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었고 깡패들이 완전히 포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골목벽을 활용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를 골목 구석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깡패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다음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 협공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제 전략과 기술이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벽과 바닥, 좁은 공간의 구조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깡패들의 공격을 차단하고 균형을 무너뜨렸죠. 이 과정에서 손자와 할머니는 조금씩 제 움직임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떨리지만 제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였고 할머니도 제 행동을 주시하며 긴장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깡패들은 점점 더 조직적이지 못한 공격을 반복하다가 하나둘 골목 끝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을 쫓지 않고 안전하게 손자와 할머니를 보호하며 골목을 안정시켰습니다. 깡패들이 다시 골목 중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움직이며 저를 둘러싸려 했죠. 저는 이미 이전 충돌에서 그들의 패턴을 분석했고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분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골목 한쪽에 숨겨진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손자는 눈을 크게 뜨고 떨면서도 제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호떡판을 꼭 붙잡고 숨죽이며 제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깡패들의 공격을 한 번에 무력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깡패 중 한 명이 돌진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협공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회피하며 동시에 팔과 다리를 사용해 공격을 제압했습니다. 벽돌벽과 바닥을 활용해 깡패들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좁은 골목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 명씩 넘어뜨렸죠. 골목 안은 순식간에 영화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흔들고 호떡 연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이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날아가는 낙엽과 쓰레기 조각, 벽돌 골목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액션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깡패들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달려오면 벽을 활용해 중심을 무너뜨리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접근하면 팔과 발을 이용해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떨면서도 제 움직임을 믿고 조금씩 몸을 움직였고 할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호떡판을 붙잡으며 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신뢰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깡패 중 한 명이 숨겨둔 칼을 꺼내며 기습을 시도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고 회피하며 그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동시에 몸을 회전하며 그를 제압하고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골목 안은 긴장과 스릴로 가득 찼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깡패들도 결국 제 전략과 기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둘 쓰러지고 골목 끝으로 도망치며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을 호떡판에서 떼고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게 안전해질 거예요. 골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호떡 장사를 재개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다시 뛰놀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저를 골목의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과 결심,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일이었죠. 그날 이후 골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깡패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손자와 할머니는 안전하게 호떡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골목을 떠나며 오늘 하루의 사건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깡패들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겨울바람이 다시 차분히 골목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안정감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호떡판 뒤에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의 공포와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안도와 안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줌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다치지 않으셨잖아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판을 붙잡은 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다니.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손을 가볍게 흔들어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괜찮아요. 오늘 일은 끝났으니까요. 그 순간 골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떡 연기가 잔잔히 퍼지고 벽돌 벽에 비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겨울 햇살 속에서 손자와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은 그동안의 긴장과 싸움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살피며 주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쓰러진 깡패들은 이미 골목 끝으로 흩어졌고 더 이상 위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싸움 후의 심리적 여운이 몸속 깊숙이 남아 있었죠. 손자는 조금씩 떨림을 가라앉히며 호떡판 앞에 다가갔으니